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에선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 유난한 야합, 정몽준 생각난다, 역풍이 분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실제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이 박탈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나오며 탈당 러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상황에 가장 불편해하고 난감해진 사람이 바로 이준석 대표라고 보는데요. 단일화는 2등, 3등 후보가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어제 토론 끝나자마자 새벽에 부랴부랴 단일화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 내부가 많이 급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안철수 후보를 대놓고 조롱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고인 모독성 발언으로 여야를 떠나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불러오기도 한 데다 최근 단일화하면 안철수에게 당대표를 제공한다, 국민의힘 김용남 씨가 이런 얘기까지 해서 이준석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안철수의 본격적인 합류는 이준석한텐 엄청난 악재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시영 대표도 현 상황에 대한 생각을 전했는데요. 최근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를 감안하면 초박빙 상황을 예측하고 있고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먼저 안철수 지지층의 양 후보 비토 정서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지금 지지층의 정서상 단일화 효과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대표와의 격한 감정 싸움으로 감정의 골이 깊게 패인 상태입니다. 두 번째, 단일화 시점이 늦었고 명분이 없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리하게 심야 단일화 쇼를 벌인 것도 최근 토론 이후 이재명 후보한테 많은 관심이 몰리고 특히 중도층이 움직이니까 부랴부랴 급하게 움직였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가 강하게 윤석열 후보를 비판해놓고 저렇게 철수한 건 지지자들한테 큰 상처를 줬다는 게 가장 심각한 상황인 거고요. 세 번째로 샤이 이재명이 이걸 보면서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설 것 같다는 반응. 그리고 네 번째, 안철수 지지층은 정서에 민감한 2030 세대가 주축인데 이들은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간다고 그대로 따라가는 세대가 아니라는 거죠. 주관이 뚜렷해서 각자의 소신대로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고 지금 안철수 후보의 실망이라는 제 주위 20대 반응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론 심상정 지지층 일부가 이재명 지지로 선회할 거라는 건데 단순한 사표 방지 심리를 넘어선 감정의 발로일 듯 싶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후보한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윈지코리아와 아주경제 조사 결과는 오늘 4시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도 정치인 안철수는 이제 끝났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정도 할 것으로 본다, 단일화 이면 합의를 추측하고 있고 이로써 정치 지도자로서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유시민 전 장관은 마지막 사기극의 가능성이라 하며 이재명 지지층 또는 진보 유권자들이 좌절감에 빠지거나 포기하거나 이렇게 만들려는 속셈을 지적하며 거기에 절대 빠질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늘 심리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지만 지지자들이 불안하게 만들고 투표장에 안 가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김 빠지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목표가 그거라면 우리는 거기에만 넘어가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의 강점과 공약들을 계속 주위에 알리고 투표장에 자신감 있게 가면 된다, 그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겠다. 박찬대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인데 유능한 경제 대통령, 국민통합 대통령, 일자리 소득 돌봄 3대 안전망을 중심으로 복지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과 노인, 장애인, 여성, 청년 등을 위한 탄탄한 정책도 계속 밝혀왔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끝까지 대장동 네거티브로 과거를 얘기했고 무능함을 입증했고 심지어 특검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서 많은 국민들이 지적을 하기도 했죠. 이런 대전환의 위기에는 위기 극복의 리더가 필요하고 그 주인공이 바로 이재명이다, 이런 내용들만 이제 주위에 계속 알리면 된다고 보고요. 역사와 국민을 믿는다는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전해지기도 했죠. 반면 윤석열 후보는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과거에 본인이 했던 행보, 만행 이런 것들에 대해선 전혀 사과도 안 하고 2030 여성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붙자 저렇게 묻히기만 포스팅을 해서 많은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도 윤석열 후보의 황당한 답변에 많은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반면 이재명 후보는 여성 안심 사회를 만들겠다며 우리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첫째, 성범죄로부터 여성의 일상을 지키고 둘째,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주거 문제 확실히 해결하고, 셋째,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돌봄 체계를 더욱 촘촘히 정비하고, 넷째, 임금과 채용에서 공정한 일터를 만들고, 마지막 다섯째, 여성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이재명 후보로 마음을 돌린 2030 여성 7,431명이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이 지지선언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N번방을 최초로 폭로한 추적단 불꽃의 박지원 활동가였죠. 그렇기에 더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정부에선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6개월 연장 확정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으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한 건데요. 이재명 후보도 계속 강조해온 내용이기도 했죠. 당선이 될 경우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2년간의 손실을 보상하겠다. 그리고 신용대사면, 한국형 PPP 제도, 50조 이상의 코로나 보상 대책 실시 등 민생과 경제를 계속 강조해온 이재명 후보, 반드시 당선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